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야, 지금은 9월 30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연휴 3일째입니다. 자, 주말 시황 브리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급반등 나왔죠. 또 시황이 적중했습니다. 네, 자, 무조건 반등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1선 돌파 나온다. 자, 나왔죠? 네, 어제 시황 제대로 적중했고요. 바닥권에서 제가 반등 나올 수밖에 없는 시그널들, 시그널이 다 떴기 때문에 반등 나옵니다. 여기서 무조건 롱이다 말씀을 드렸고, 혹시나 급반등이 나왔어요. 선물 차트 잠깐 보시면은 이제 어제 PC가요 부합해서 컨센서스 부합했죠. 21시 30분 이때. 네, 제가 발표 전에 우리 회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컨센서스 부합하면은 올라갈 거예요. 바로 올라가고. 혹시라도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은 빠졌다 올라갈 거다. 결과적으로는 올라간다. 근데 이제 빠졌다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바로 올라가느냐 그 차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만큼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높았다. 확신이 있었다. 그죠? 이 또한 역시나 적중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왜냐면 그냥 그 PC 기어가 상관없이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제 아침부터, 어제 오후였나요? 나스닥 롱 그냥 걸어놓고 손절할 필요도 없다. 그죠? 네, 롱 잡아놔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겁니다. 네. 딱 정확하게 14딱 찍었고요. 다만 이제, 그, 부채한도, 셧다운, 미국의 셧다운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상승분을, 거기다 반납을 했는데, 자, 그럼 우리, 셧다운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사례 분석을 해서 올려드렸어요. 그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미국 차트도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수많은 상승과 하락 파동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근데 그때마다 다, 그에 걸맞는 호재들도 있었고, 악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악재라든지 호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반복되는 것들이 꾸준히 있어요. 매년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진짜로. 특히나 이 셧다운 같은 경우에 매년 나와요, 매년. 매년 나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다음에 예산안이,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회계연도가 매년 9월 30일에 끝이 나거든요. 매년 9월 30일 날, 회계연도가 끝이 나요. 그럼 이제 10월 1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음 연도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 전에, 즉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미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거 가지고서 매년 싸워요.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채 한도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안 망하죠. 왜? 기축통화국이니까 계속 찍어내잖아, 달러를. 계속.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부채 한도를 가지고서 집권 여당은 더 올리자, 상향해야 된다. 반대쪽인 이제 야당, 공화당은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매년 싸웁니다. 매년. 그죠? 매년 반복된 악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년 반복된 이 이슈가 큰 악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어요.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가.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뭐 큰 하락이 나온다라거나 추세 꺾임이 진행이 된다라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셨죠? 자, 아무튼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셧다운 다시 한번 좀 신문 유익 기사 뉴스플로우 좀 살짝 체크해봤는데, 자, 지출 30% 삭감 국경 강화안을 냈으나 공화 강경파 설득 실패. 10월 1일 셧다운 임박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미국 하원 의장이 메카시라는 애예요. 메카시. 자, 이제 보시면 셧다운 임박. 옐런 재무장관. 이 옐런 재무장관도 매년 셧다운 이슈가 임박할 때마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날 수 있다. 잠시 후에 뭐 또 나옵니다만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셧다운이 임박했다고 하면은 나타나가지고 막 여러분 이대로는 큰일 납니다. 미국 망합니다. 뭐 파산합니다. 이런 얘기만 해요. 네.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데 일조하는 그런 분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9월 30일 자정 전까지 의회가 합의하는 말을 하지 못하면 셧다운에 들어갈 겁니다. 라는 기사가 있었고,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바가 있다. 상원에서입니다. 상원에서. 하원이 오케이 한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메카시가 딱 잘랐죠. 야, 이것이 니네 하원으로 넘어와도 우리 상정하지 않을 거야. 얄짤 없어. 그죠? 네. 근데 메카시는 지금 이 예산안도 지금 NO 하고 있지만은 공화당 내의 강경파들도 어차피 설득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저기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금 메카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이든은 지금 똥줄이 타죠. 내년도 미국 대선도 있는데, 그죠? 대선도 있어가지고 지금 물가가,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서 물가가 한번 올라가고 있고, 그죠? 국제유가가 한번 올라가고 있고, 네, 거기다 또 셧다운 이슈까지 지금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바이든은.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공화당이 쉽게 합의를 안 해줄 거다라는 거죠. 네. 자, 보시면 미국 역대 셧다운 일수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최장 시간은 트럼프였을 때, 그죠? 역대 최장이 35일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례 분석인데 과거에도 셧다운 이슈가 우려가 있었고, 그죠? 네, 셧다운 된 적도 있었다 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 차트를 쫙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선 13년도인데요. 오바마 시절이죠. 네. 10월 1일부터 10월 16일에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셧다운 전에 어땠어요? 오히려 지수는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때까지도 민주와 공화가 서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죠? 올랐는데 보시면은 9월 마지막 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개파락으로 출발하죠, 나스닥이. 이 말은 뭐냐면 셧다운 우려로 나스닥 선물이 미리 빠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빠졌고 개파락으로 출발했으나 네, 오히려 급반등이 나왔다. 즉 셧다운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야. 확정이 된 거야.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 한번 줬다가 또 올라온 겁니다. 즉 셧다운이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 못 미쳤다? 못 미쳤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트럼프 때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셧다운 1월 20일부터 이때는 22일에 셧다운을 들어갔어요. 네. 그죠? 들어갔는데 이미 그 전에도 전혀 문제 없었고 그 당일에도 보시면 셧다운 중간에도 보시면 짧았어요. 기간 되게 짧았는데 그 중간에도 큰 변화 없었습니다. 이건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많이 빠진 걸로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 트럼프 때 18년 12월입니다. 12월부터 19년 이듬해 1월 중순 1월 말까지 셧다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자, 셧다운 전에는 미리 빠졌어요. 참고로 이때는 여러분들 한참 트럼프 때여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양국의 무역전쟁, 네, 무역전쟁으로 완전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시끄러울 때였었습니다. 이때가 계속 싸우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죠? 네. 미국과 중국 G2 국가 아닙니까? G2 국가가 뭐 서로 야씨 너희 이거 우리 관세 올릴 거야. 너네 이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 10% 인상한다. 그래? 지금 우리도 가만 안 있어. 니네가 10% 했지? 우리 15%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막 그냥 계속 싸우고 있었던, 네, 그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참고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미국이나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두 개의 그 엄청난 국가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글로벌 경제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서 그때 미국 경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듬해 19년도부터 크게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네, 미중 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도 많았어요. 관련 뉴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다 뭐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경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냥 경제 둔화 우려가 큰 상황이었어요. 네. 큰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셧다운 우려 가지고 지속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려들로 인해가지고, 지수가 쭉 미끄러졌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딱 셧다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셧다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증시가 급반등이 나옵니다. 뭐예요? 불확실성이 선반영이 미리 빠졌다. 그래서 디데이 효과죠. 디데이. 미리 빠졌다가 셧다운 들어가면서부터 오히려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경험이 없는 일반 초보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야 셧다운 되면 마치 뭐 추가 폭락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죠? 왜 어떤 기업들이, 특정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자, 어떤 A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되게 실적이 좋을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큰 손들이 미리미리 선취매, 매집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당일이 됐어요. 실적 발표 했어요.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매집했던 큰 손들 던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실적 발표 뉴스를 보고서 그제서야 야 진짜 실적이 잘 나왔네, 엄청 실적이 잘 나왔네 하고 뒤늦게 이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개미들은 큰 손들의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큰 손들은 미리 모았던 물량을 팔고 딱 떠났는데 그 물량들을 누가 받아줘요? 개미들이 받아줍니다. 개미들이. 그러면서 개미들은 생각하죠. 야 실적이 좋은데 왜 빠져? 경험이 없는 거죠. 네. 주식시장의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선취했던 사람들은 미리 판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선반영 효과예요. 반대로 A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주가가 미리 빠졌어요. 실적 발표했어. 정말 안 좋아. 근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오히려 반등을 주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미리 빠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도 디데이 효과. 그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네, 그냥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서 모든 주가의 움직임을 100%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뭐 A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았다, 그럼 더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예상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았다 그러면은 올랐다가 발표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변수는 많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도 선반영에 따른 반등이 나온 것이고. 자, 셧다운에 안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때도 잡음이 있었어요. 잡음이 있었었는데 결국 셧다운은 모면했습니다. 근데 모면했는데 오히려 주가 더 빠졌어요.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 당시 뉴스 보시면은 상원과 하원이 30일 정부 셧다운 방지안, 네, 우리 셧다운은 쪽팔리니까 셧다운 가지 말자, 표결에 합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자체는 보시면은 근데 갭상승은 했죠. 갭상승 올라갔습니다만 더 빠졌어요. 이건 그냥 기술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상 좀 더 빠질 공간이 남았다, 그래서 빠진 것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보세요. 역시나 부채 한도 해결 못하면 옐런이 미국이 부도날 수 있어요. 월가 대부도 제한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막 투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네. 그죠,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전대미문 국가 부도 사태 옐런은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애예요. 네. 그 다음에 2022년 9월 30일입니다. 상원 임시 예산안 처리 셧다운 보면 딱, 근데 그날이 최저점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트럼프 때도 보시면은 셧다운 직전까지 급락했다가 셧다운 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때는 셧다운 직전까지 갔다가 모면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틀 연속 급반응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당시 아시겠습니다만 또 왜 빠졌느냐? 작년 9월달 같으면 여러분들 한참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았을 때고, 이 당시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슈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이슈 하나만 가지고서 증시의 흐름을 분석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셧다운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았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다. 어쨌거나 반등은 나왔다라는 거죠. 예. 자, 그때도 뉴스 보시면은 이런 거. 셧다운 시기에 째깍째깍 임시예산 협상 중이다. 상원 임시예산 처리,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네. 자, 결론 내보겠습니다. 즉, 셧다운을 하건 안 하건, 네, 셧다운을 모면하건, 혹은 셧다운이 들어가건, 네, 증시는 결국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맞죠? 네. 뭐 반등이 나오는 정도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라든지 지수, 어떤 차트 흐름에 따라서 반등 나오는 정도와 반등 일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보다 셧다운 전후로 기술적 반등은 100%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거기다가 네, 제가 뭐 다른 셧다운이고 뭐다 떠나서 차트상으로도 뭐라 그랬어요? 반등 나올 자리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 그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차트상에서의 추세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저점끼리 이었습니다. 이었더니 딱 걸리죠.
그죠? 딱 걸리죠. 찍고서 반등이 나오는 거. 원래 이게 좋은 겁니다.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여기서 지지 받았고요. 자, 두 번째. 자, 맥점을 또 이어봤어요. 여기 맥점, 지지받는 맥점. 그리고, 자, 이게 뭐냐면, 앤드류 피치포크라는 추세선이죠.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요거랑, 요거죠, 지금. 이 세 개 빨간색 선. 요거 딱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이제, 맥점을 이어본 건데, 보시면은, 고점 맞죠? 그죠, 여러분들? 네, 여기 중심선, 여기도 중심선 딱 맞아 떨어지죠? 여기도 중심선 정 봤죠? 여기 지지선, 개판하겠습니다만 종가 기준 딱 지지받아서 올라가고, 그죠? 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냐면, 여러 개의 추세선들이 공통적으로 딱 걸리는 자리였던 거예요. 자, 거기다가 맥점이 또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이은 맥점이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나스닥 반등 나옵니다. 우리 유료연님께 나옵니다. 쫄지 마세요. 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셧다운 우려는 이미 뭐 셧다운 플러스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매파적 스탠스가 감지가 돼서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야. 원래 올해 한 번 남아 있었어요. 그죠? 바뀐 게 없거든요. 네. 올해는 금리 인상 어차피 한 번 남아 있었던 거고 2024년도에 내년에 이제 금리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두고서 이제 말들이 많았던 건데 내년 전망이 살짝 좀 더 이제 안 좋게 변한 거지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전도표라는 게 확정이 아니잖아요. 1년 4번 3, 6, 9, 12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공개를 하는데 그때마다 경제지표 흐름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FOMC 회의의 결과 플러스 셧다운 우려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번에 좀 많이 빠졌었어요. 하지만 결국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고서 기술적 지지선에서는 역시나 딱 반등이 나와 주었다라는 거죠. 네. 맞죠, 여러분들? 뭘 떠나서도 제가 만든 이 시그널들 핑크색, 연두색, 여기 하늘색 이 시그널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반등 나올 가능성 거의 100%로 우리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사례 분석해드렸어요, 우리 유료님께. 네. 맞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반등이 나온 거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 반등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요. 일단 뭐 뉴스를 보게 되면은 10월 1일날 이제 뭐 결과 셧다운이 나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셧다운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는 일단 뭐 부정적인 뉴스는 맞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셧다운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그 낮에는 프리장이죠. 프리장에서는 선물이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본장 같은 경우에는 본장 시작하면서 만약 개파락으로 출발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개파락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만약에 개파락 출발한다라면은 저는 결국 나스닥은 여기서 음봉이비로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끝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가 볼게요. 유가.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다우존스도 볼게요. 다우도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다우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앤드류 피치포크 하단부 딱 걸리죠. 저항선 여기 중심선 하단선 딱 걸립니다. 그죠? 네. 여기 지지선상으로도 딱 지금 저점이긴 합니다. 얘는 최근에 들어서 나스닥 대비 너무 약했어요. 나스닥이 한 0.5% 올라가면 얘는 거의 보합이고, 그죠? 나스닥이 보합이면은 얘 마이너스 나고, 다우가 최근에 엄청 약했었거든요. 무지하게. 네. 그랬던 이유는 글쎄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자 4호에는 총 30개의 종목들이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였지? 잠시만요. 어디였더라? 안 보이냐? 여기 있네. 구성 종목이 네이버에 가면 나와요. 네. 자, 가면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구성 종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우를 클릭하면 다우존스 구성 종목, 나스닥 종합, 나스닥 100, 각 이제 지수마다 구성 종목들이 나와요. 나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구성 종목도 쫙 나오고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나스닥 100도 나오고
나스닥 100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다우존스 볼게요. 다우존스 보시면은 30개, 딱 30개입니다. 종목들 보면은 더보기를 해서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뿔, 그죠? 네. 다우가 왜 이렇게 뭐 약한 흐름인지 딱 보면은 좀 최근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안 좋았던 게 JP모건 좀 많이 빠졌죠. 1.7%. 그죠, 여러분들? 네. 금융주 아닙니까? JP모건. 최근에 보시면은 JP모건, 네. 뭐 반응 나오다고 하루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좀 많이 빠졌던 건 JP모건 좀 빠졌고, 쉐브론도 있고, 뭐, 월마트도 좀 빠졌고, 네. 각 종목들마다 이제 시가총액이 달라요. 당연히. 그래서, 미치는 정도도 좀 다른데, 아무튼 시총 가장 높은 애들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당연히. 그죠? 얘네들은 그나마 선방을 했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다우존스가 빠졌다는 건 다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였다. 자, 그런데 다우가 계속 약세일 수는 없어요. 고리게 품면 산이 높다는 말이 있죠. 네, 증시에 적용이 되거든요. 최근에 보세요. 나스닥도 빠졌고 다우가 같이 많이 빠졌어요. 다우만 많이 빠진 거 아니거든요. 다만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약했다는 건데 어차피 제가 나스닥이 올라가면 나스닥 올라갈 거라고 했고 나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다우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이들 보는 저도 되게 많이 신뢰하는 보조지표인데요. 지금 RSI 14 이 보조지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에 지난 수요일 기준으로 과매도 딱 떴어요. 과매도 뜬 날부터 이제 꼬리 달고 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RSI 찍고서 지금 살짝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RSI를 찍었을 때 다우존스 자체가 우량주들 많이 모아놓은 거라서 RSI 찍는 경우가 저희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자 RSI 찍었을 때 과연 반등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십시오. RSI 찍죠. 과매도 잘 봐요. 네. 그죠? 찍죠. 여기도 찍고 또 이때는 뭐 코로나 때니까 당연히 더 많이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빠지는 이유가 정말 심각한 글로벌 매크로 글로벌 매크로 지표가 너무 글로벌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 매크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땐 제외하고 마찬가지 반등이 나오죠. 여기도. 네. 과거 사례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RSI 과매도권일 때 반등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게 되면 여기는 뭐 닿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근처까지 갔죠. 급반등 나오죠. 오히려 급반등 나오죠. 맞죠, 여러분? 주식은 무슨 게임이다? 확률 게임이다. 여기도 급반등 나오죠. 그죠? 네. 확률 게임이야, 주식은.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반등 나오죠. 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률이 딱 그냥 모든 걸 증명해줘. 여기도 딱 찍었는데 급반등 나오잖아요. 맞죠? 네. 여기도 보세요. 급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다우는 이제 완전 바닥권 아닙니까? 완전 바닥권이죠.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죠? 아마 제 생각에는 셧다운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네. 되면은 뭐 바로 올라가는 거고, 안 되더라도 결국 올라간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일. 제가 우리 유로연님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5일이가, 최근에 뭐 진짜 너무 설레발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유가 100불. 진짜 폴핏하면 요즘 들어가지고, 유가 뭐 100달러 간다, 뭐 얼마 간다, 뭐. 미국계 유명한 IB, 그죠? 걔네들도, 보시면은, 자. 설레발 뉴스 진짜 많았거든요. 연중 최고 국제유가, 연내 100불 넘을 수도. 이런 무책임한 뉴스들. 이런 무책임한 뉴스들. 네. 얼마 전에, 사우디랑 러시아가 이제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막 계속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거 오히려 이제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뉴스일 수 있다.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뉴스일 수 있다. 이거 여기 낚이면 안 된다. 제가 봤을 적에는 고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기서 숏을 잡았고 먹었고 한번 그죠? 숏 먹었죠? 네, 숏 먹었고 어제도 또 숏을 잡았죠. 또 먹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추세가 당장 꺾인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이었다. 아무리 뭐 좋은 뉴스가 있건 뭐 오를 만한 환경이다 하더라도 매일 올라가 썼거든요.
단기 관련권에서는 은당 쉬어가기 마련이고, 또 올라가면 또 쉬어가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계단식으로. 5일, 우리는 또, 금요일에 또 쇼스를 먹었는데, 개인적으로는 21선, 녹색, 21선 지지 테스트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월요일에, 지금 보시면 11선 딱 찍었는데요. 월요일에는 한 번 더 저는 살짝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얘가 21선을 지키느냐, 마느냐. 만약에 20선 깨지잖아요? 깨지면 추가 하락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막 지금 100불 간다, 선회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증권사 전망이 잘 맞던가요? 다 맞으면은, 증권사가 왜 욕을 먹겠어요? 애널리스트들 왜 욕을 먹겠어요? 그쵸, 여러분? 뭐, 맞출 때도 있겠지만, 지수 전망이라든지, 얼마 간다 이런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맞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죠? 유독 이번에 진짜 유가 100불 간다는 얘기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네. 물론 뭐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 근데 저는 2달, 3달, 4달 후에 움직임을 저는 예측하지 못해요. 네. 저는 그냥 당장 뭐, 한 며칠, 혹은 일주일, 좀 그 정도만 예측하면서 방향성을 잡으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선물 매매, 리딩을 하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한 달, 2달, 3달, 4달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서 얼마 간다, 그렇게 쉽게 예측을 합니까?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좀 무책임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싫어요. 자,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밀릴 수 있다. 21선 지지 여부가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얘가 21선 지지 받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위로 튈 수 있어요. 근데 튄다는 게 전고점 다 간다는 게 아니라, 살짝이라도 튈 수 있다. 지지 받으면. 네. 근데 21선 깨면은, 이거는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아무튼 5일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지금 이제 미국 지수부터, 지금 5일까지 한번 봐드렸는데요. 남은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깜빡했다. 이건 뭐 확률이긴 한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패턴이, 자, 우리 S&P, 대표지수 S&P를 볼게요. 지금 현재 음봉이 2개예요, 월봉이. 그죠? 근데 제가 음봉이 2개일 때마다 빨간색을 표시해놨어요. 보시면은, 이건 코로나 때고요. 코로나를 제외하고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보시면 음봉이 2개 나온 다음 달은 양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우 높은 확률로. 그죠? 맞죠, 여러분들? 네. 음봉이 2개 나온 다음 달은 대부분 다 바로 양봉이 나오더라. 대부분. 주식은 무슨 게임이다? 확률 게임이다. 과거에도 보세요. 네. 음봉이 뭐 3개 정도 나온 적도 있겠죠. 100%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하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음봉이 2개 나오면은 양봉이 나오더라. 매우 높은 확률로. 예. 때문에 10월달 증시 전망, 저는 뭐, 확률상 10월달은 양봉이 될 가능성, 즉,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양봉이 된다는 게 뭐 10월 초부터 계속 오른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모르죠, 저는 그건 알 수 없는데. 일단은 뭐, 저는 10월달 장은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